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찍는 것 같아요, 그죠? 원데이 클래스 수업 좀 많이 바빴어요. 의외로 좀,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비싼데도 불구하고, 비싸요. 꽤 비싸요, 생각보다. 그래도, 원하는 분들도 꽤 많았고, 다행히 또 결과도 다 괜찮아가지고, 이번에 그 결과 나오고, 물어보니까 합격은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바빴어요. 그리고 이제 학원장님도 조금 계셨고, 그리고 또 강사분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유튜브를 왜 켰는가 하면, 학생들도 그렇고, 또 원장님도 강사님들도 기본적인 지식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원데이 클래스 수업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원데이 클래스는 램플립 합격하기 위해서 최단기 이미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합격하기 위해서 램플립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공부하고 딱 이렇게 사실 그런 목적인데 기본적인 게 너무 안 돼 있으니까 사실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를 좀 켰는데, 자,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여기 미용사가 되실 분들이고, 또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원장님도 계실 거고, 학교의 교수님, 선생님도 계실 거고, 아마 일반인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란 말이죠. 그냥 집에서 계란 한두 마리 키우는 애견이 아니죠. 그런 전문가가 되실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말 기초 지식은 깔고 가야 돼요. 이거는 재고 여지가 없어요. 기초 지식 깔고 가야 되고, 요즘은 어떤가 하면 일반 미용사들도 기본적인 이론, 기본적인 훈련, 이런 부분들은 다 깔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당연히. 왜냐하면 대학교 전문대나 이런 대학교에서 정말 기본적인 이론은 다들 배우고 나온단 말이죠, 요즘은. 그러니까 20살, 21살 요런 갓 대학생, 신입생들 1학년, 2학년짜리들도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훈련이든 미용이든 도구쇼든 핸들링이든 기본 지식은 다 알고 가요. 그런데 하물며 자격증을 따고 미용사가 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그런 것도 모른다.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는 말이 안 돼요. 2023년 이후로, 2020 현재 이후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될 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그런 아주 기본적인 이론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유튜브를 켰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너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이제 봅시다. 우리는 이제 그 애견 미용사, 개 관련된 분들이니까, 개는 기본적으로 체온이 이제 사람하고 다르죠. 사람의 체온은 36.5도가 이제 기본인데, 개는 체온이 37.5도로 사람보다 높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체온이 벌써 높죠. 이제 39도가 넘어가면 열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개는. 그리고 41도가 넘어가면 열사병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서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태까지 되기 전에 사실 아스피린으로 좀 조절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식적으로만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또 개는 우리가 생명이라고 알고 있죠.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생명이라기보다는 색약에 가깝습니다, 개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후각이 개는 냄새를 잘 맡죠, 사람보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넷인가에서 봤는데 사람의 1억 배의 후각이 사람보다 1억 배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학계의 보고에 따르면 사람보다 작게는 12배, 많게는 한 40배 정도 후각이 더 발달되어 있고 예민하다고 되어 있어요. 1억 배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후각 세포가 2억 개랍니다. 걔는 7천만 개. 근데 대형견하고 소형견하고 조금 다른데, 대형견이 좀 더 많고 소형견이 후각 세포가 대형견보다는 조금 적고,
그래서 모델환경 경우에는 7천만 개부터 2억 개까지 이렇게 후각 그 세포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람보다 뭐 1억 배다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2억 개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미각이 개들보다 훨씬 발달돼 있죠. 그 미각을 느끼는 세포가 미뢰인가 아무튼 미뢰인가 뭐 그런 걸로 제가 정확히 지금 당장 사실은 저는 대본이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당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미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게 사람은 9,000개 정도 돼요. 혀에 있는 미각 세포라고 봐야 되겠죠. 9,000개 정도 되는데 걔는 1,7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냄새, 맛을 느끼는 부분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좀 부족하죠. 대신에 이제 후각은 사람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죠. 그리고 걔는 하루에 그 수분 필요량이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뭐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걔는 하루에 필요 수분 양이 킬로그램에 1kg에 50ml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하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개가 3kg다. 그러면 얘는 하루에 150ml가 표준 수분 섭취량입니다. 표준 수분 섭취량입니다. 킬로그램당 하루에 한 50ml 또는 60ml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개가 마셔야 될 또는 필요한 수분의 양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또 이제 우리는 미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니까 털을 자르죠. 그 개 털이 성분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그거 있죠. 음식물 있죠. 음식물. 우리가 개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양파, 초콜릿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우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는 우유. 우유는 소젖이죠, 소젖. 그죠? 왜 개들은 우유를 뭐 먹으면 죽는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개는 왜 우유를 권장하지 않는가 하면 우유에 있는 유당 성분을 분해를 못 한다고 해요, 개는. 그래서 개가 우유를 먹으면 좀 설사할 가능성이 많다. 물론 안 그럴 수도 있겠죠. 설사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초콜릿 당연히 알고 있죠. 초콜릿 먹이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양파 이런 종류들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닭뼈 아시죠? 사실 닭뼈는 약간 이론이 조금 나뉘어져요. 왜냐하면 원래는 닭뼈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닭뼈는 대나무처럼 이렇게 부서지면서 대나무는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딱 부러지지 않죠. 부서질 때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날카롭게 부서지죠. 그래서 닭뼈는 개가 씹으면 일반 나무처럼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아니라 대나무처럼 삐쭉삐쭉하게 부서져서 그게 삼키면 그 날카로운 부분이 뭐 위장이나 이런 걸 찌를 수 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마라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먹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닭뼈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좀 어떤가 하면 요즘 닭들은 이렇게 뭐 토종닭처럼 산에 방생해서 이렇게 잘 안 키우죠. 다 이렇게 우리에 뭐 넣어가지고 키우다 보니 요즘 닭뼈는 먹어도 그렇게 단단하고 그러지가 않아서 요즘 닭뼈는 그냥 씹어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의사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닭뼈는 원칙적으로는 대나무처럼 부서지면 날카롭게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위장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삼켜서 위장이나 다른 내장기관들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원칙적인데, 요즘은 또 뭐 예전처럼 그런 토종닭이나 그렇고 요즘 키우는 닭들은 그렇게 막 산에 풀어서 그렇게 키우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다. 요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일반 애견인들도 다 알아요. 근데 왜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초콜릿은 그 테오브로민이라는 그 성분 때문에 초콜릿 같은 종류들 먹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도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되는 골격들
것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견갑골, 상완골, 전완골, 전완골은 요골 척골이 있죠. 그리고 중수골.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관골. 관골은 장골, 치골, 자골 세 개의 뼈가 나중에 자라면서 관골이 되는 거죠. 관골, 대퇴골, 하퇴골. 하퇴골은 이제 비골, 견골 두 개가, 견골, 비골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중족골.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가면 경추, 흉추, 요추. 경추, 흉추, 요추가 몇 개씩 있고,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것들. 경추에서 흉추는 어디에서 나누어지고, 흉추에서 요추는 어디에서 나누어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흉골, 늑골, 흉골, 이런 것들. 그런 뼈들은 늑골이 몇 개고,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다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꼭 알아야 되는 부위별 명칭들이 있죠. 아시고 있죠. 기갑, 그리고 또 이제 췌장을 구성하는 흉골단, 좌골단, 얼굴에 가면 뭐 스톱, 그리고 액단이라고 부르는 스톱 아시죠? 그리고 넥라인, 프론트 넥라인, 그리고 프론트 라인, 에이프런, 스커트, 그리고 언더라인, 또 허리 라인, 턱업, 또 십자구, 커플링, 이런 것들. 이런 부위별 명칭들 항상 쓰는 말들이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죠. 늘 이런 용어들을 쓰고 당연히.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 다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뼈 이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위별 명칭 같은 거 중에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진짜. 또 이제 뭐 머리 쪽으로 가면 머리에는 뭐 장두종, 중두종, 단두종이 있고, 장두종의 특징은 어떤 것들, 어떤 종류가 있고, 중두종은 뭐 그렇다고 해도 단두종의 특징들, 단두종의 문제점들. 최근에 단두종 중에 몇몇 견종들 비행기에 안 태워주죠. 그 사람 타는 데만 가고 화물로는 절대 안 태워주죠. 심지어 유럽에는 사람 타는데도 뭐 안 되는 견종도 있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얼굴에 있으면 스톱하고 스컬, 견종에 따라 그 머즐과 머즐과 스컬의 비율이 좀 다르죠. 아시다시피 1대1인 애들, 3대5인 애들, 뭐 1대2인 애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 보면 눈 뭐 모양이 다 다르죠. 대표적으로 아몬드 아이, 오벌 아이, 라운드 아이. 요 정도는 이 견종들은 아몬드 아이, 이 견종들은 오벌 아이, 이 견종들은 라운드 아이.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입 교합이죠. 교합. 정상 교합, 절단 교합, 부정 교합, 과잉 교합, 또 시저스 바이트, 레벨 바이트, 언더샷, 오버샷, 이런 것들 당연히 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한테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약간 이제 기초 질병 쪽으로 넘어가면, 자 봅시다. 예방접종 하죠. 뭐 미용하러 오는 애도 예방접종 했냐고 물어보고 하죠. 그 예방접종이 뭐냐? 5종은 DHPPL이고 4종은 DHPP이죠. 그럼 DHPPL까지 이게 뭔지도 알아야 돼요. 뭐 디스템퍼다, 디스템퍼 홍역이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DHPPL이 뭐고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보통 하죠. 3차까지도 하는데 가정견들은 3차까지 하고 그런 어떤 뭐 샵에 있는 애들 또는 아니면 애견 카페나 좀 그런 다도사육을 여러 마리 있는 데서는 5차까지 권장하죠. 그렇게 왜 3차 하며 왜 5차를 하며 1차 좀 하는 날짜가 뭐 며칠 언제쯤 되는데 왜 그때쯤 하며 그 이전에는 왜 안 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방접종하지 않죠. 일정 날짜가 지나면 하는 건데 왜 그때 해야 되는지, 태어나면서 그때까지는 왜 안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의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매달 먹이는 회충약을 왜 매달 먹이며 회충의 생활사라 할까? 회충은 주로 어디에 살고 어떻게 뭐 다 크면 어떻게 되고 뭐 회충약을 먹이면 어떻게 죽고 이런 것들. 또 매달 먹이는 심장사상충은 어떻게 전염되고 어떻게 감염되고 어떻게
뭐 그 생활사가 어떻게 되고 다 크면 어떻게 되고 얼마 만에 다 자라고 심장상충 약을 매달 먹이는데 그 먹이는 이유가 왜 먹이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 정말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아시죠? 좀 더 나가면 심장서상충으로 인해서 개가 죽게 되는 과정, 그러니까 개가 사망하는 데까지의 과정.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예방접종을 그 예방약을 심장서상충 예방약을 어떻게 먹이고 왜 그렇게 먹이고 이런 것들 정말 기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미용으로 넘어오면 가위는 재질이 스테인레스죠. 그런데 가위 스테인레스 재질 스테인레스의 종류도 또 많아요. 몇 가지 뭐 가장 약한 거, 가장 강한 강도가 높은 건 뭐가 있는데 강도가 높을수록 가위가 단단하고 비싸다. 뭐 고가야 왜 이 가위가 왜 비싸냐? 그러면 재질이 뭐가 됐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군가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맨날 가위를 쓰는 사람이 이 가위 재질이 뭐고 이게 가위가 왜 비싸고 이게 왜 싼지 그런 것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슬리커 있죠. 슬리커는 하드한 게 있고 소프트한 게 있어요. 하드한 거는 어떤 개한테 쓰고 소프트한 슬리커는 어떤 개한테 쓰고 그 차이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사용 방법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견종한테 쓰는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죠. 그래야 손님한테 그런 얘기라도 해줄 수 있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또 콤 같은 경우에 콤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게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예를 들어 뭐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 영상에 보면 콤이 반반이 어떤 건 촘촘하고 한쪽은 좀 더 덜 듬성듬성 덜 촘촘한데 왜 그런지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또 푸들콤은 뭐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것들 콤의 재질은 뭐고 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귀털 뽑을 때 이어파우더, 이어클리너 많이 쓰시죠? 이어파우더와 이어클리너의 효능, 효과, 왜 쓰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학생들한테 종종 이렇게 뭐 질문해봐라 또는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한 번씩 듣는데 뭔가 하면 이어파우더의 가루 이어파우더를 뿌리는 이유가 이어파우더를 뿌리면 털 뽑을 때 걔가 덜 아파한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 인터넷에도 어디 그런 이상한 소리가 또 도나봐. 아무 상관없어요. 걔가 아프고 안 아프고 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어파우더는. 만약 이어파우더를 뿌려서 이어파우더를 뿌림으로 인해서 털을 뽑아도 걔가 안 아파하지 않는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어파우더를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점 뺄 때 이렇게 뭐 마취크림 바르고 이어파우더 바르면 되지 그러면. 그죠? 상식적으로 이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그런 이어파우더, 이어클리너의 사용 방법, 왜 쓰는지, 그 원리는 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클리퍼 있죠? 많이 쓰죠? 클리퍼. 미니 클리퍼, 중간 클리퍼, 전문가용 클리퍼가 있어요. 그런 차이들, 그리고 언제 쓰는 건지. 또, 중간 클리퍼, 미니 클리퍼도 그렇고, 중간 클리퍼도 보면 세라믹 난이 많아요. 스탠다드도 있고 전문가용 클리퍼에는 세라믹 날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방금 제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죠 라고 했는데 왜 있을 수가 없는지도 당연히 아셔야 돼요. 자, 저 중간 클리퍼에 세라믹 날이 있고 스탠날이 있어요. 그럼 이 세라믹 날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미용사니까 특히 더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미용사인데 여러분들이 내가 미용사인데 내가 쓰는 도구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이 없어. 내가 쓰는 도구조차도 일반적으로 집에서 강아지를 한두 마리 키우는 분들이 취미로 미용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이거는 문제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중국집의 주방장이 그 중국 음식에 대한 지식도 없이 요리를 한다. 여러분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게 맞는 건지. 그 중국집 주방장이 중국 음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아니면 해박한 지식도 없이 음식을 만들고 나한테 돈을 받고 팔아. 나는 그걸 먹어. 이게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죠? 미용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쓰는 도구에 대해서 정말 해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공부를 하든 학원에서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학원에서 뭐 못 배우면 알아서 인터넷도 물론 뭐 이상한 소리 많지만 그래도 맞는 말도 많단 말이죠. 맞는 말이 훨씬 더 많죠, 사실. 인터넷 보고 공부를 하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계획관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돼요. 미용사는 다른 사람들의 개를 받아서 미용을 해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 다른 사람들, 이 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어. 이게 뭐라.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그 개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개 받아가 털만 깎는, 진짜 털깎기라, 그런 거 사기꾼이지. 그런 사람이 무슨 미용사를 한단 말입니까? 그런 사람들 미용사 하면 안 돼요. 손님들이 어떤 개를 가져오든 그 개에 대한 해박하게 알면 더 좋겠죠. 근데 중간 이상의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거. 자, 그 정도는 미용사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제가 원데이 클래스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기본적인 어떤 이론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너무. 이런 부분들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그 넘어서 훨씬 더 많은 이론적인 지식은 정말 많이 갖추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특히 혹시나 만약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원장님이나 강사님들이라면 제가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했던 이런 용어들, 말들 있죠. 이런 거 하면 아, 이거는 그냥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는구나 정도로 보셔야 돼요. 정말 그 부분은 뭐 이렇게 이런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미용만 잘한다고 미용사가 아니라 미용만 잘한다고 미용만 잘해서 미용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털만 잘 깎으면 됐어요. 털만 잘 깎고 털의 모양만 잘 만들어내면 됐어요.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학교에서 미용, 훈련, 핸들링에 대한, 그리고 또 뭐 견체학, 그리고 또 질병학 이런 것들이 정말 기본은 다 배우고 나와요. 학생들이 이미. 그런데 그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제 출발을 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사회에서 전문가의 자리에 와 있어요. 전문가. 그런데 이제 사회에 딱 나온 이 학생들만큼도 이론적인 지식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죠?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 그 제가 오늘 유튜브에서 찍은 정말 기본적인 이론들, 이런 지식들은 꼭 좀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